남자가 갑자기 차가워졌을 때 여자는 거의 자동으로 그 결론부터 내려요. 마음이 식었나? 다른 사람이 생겼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사람은 사실 남자가 차가워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차가움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서 이런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무너져요. 나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 나는 밀려났다. 나는 버려질 준비를 해야 한다. 근데 오늘은 그 결론을 바로 내리지 말고 딱 1시간만 보류해 보자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자의 차가움은 남자의 사랑의 종료와 같은 말이 아닌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물론 사랑이 끝나서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단정하고 들어가면 여자는 거의 늘 관계를 더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위로 영상이 아니에요. 남자를 옹호하려는 영상도 아니고 여자를 탓하려는 영상도 아니에요. 오늘은 남자의 차가움을 감정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기능으로 해석해 볼 거예요. 남자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의 온도가 왜 떨어지는지, 어떤 조건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남자 사용 설명서라는 말이 납득될 정도로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게 해독해 볼게요. 첫 번째, 갑자기는 없다. 차가움은 누적의 결과다. 남자가 갑자기 차가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여자들은 그 순간에만 집중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에게 차가움은 순간이 아니라 누적이에요. 남자는 불편해도 바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갈등이 생기고 갈등은 에너지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불편함을 말로 처리하기보다 속으로 삼키고 혼자 정리해요. 그러다 어느 날 말이 아니라 태도가 바뀌어요. 여자는 그걸 보고 갑자기 왜 이래? 라고 느끼지만 남자에게는 사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쌓였고, 여러 번 생각했고, 혼자 결론을 내렸고, 마지막으로 태도가 내려앉은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자는 원인을 찾기 위해 더 캐묻고, 남자는 대화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부담이 돼서 더 차가워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독 포인트는 이거예요. 남자의 차가움은 지금 생긴 일이 아니라 이전부터 진행된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남자는 감정이 식기 전에 먼저 거리부터 둔다. 여자들은 보통 감정이 흔들리면 더 가까이 붙고 싶어 해요. 더 확인하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더 붙잡고 싶어 하죠. 근데 남자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흔들릴수록 거리를 둡니다. 이건 남자가 나쁘거나 비겁해서가 아니라 남자들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분리적으로 훈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힘들면 버틴다. 복잡하면 혼자 해결한다. 감정이 커지면 일단 멈춘다. 이런 방식으로요. 그래서 남자는 마음이 완전히 식기 전 오히려 애매한 단계에서 먼저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아직 결론이 없고 아직 혼란스러운데 여자 쪽에서 감정 대화를 요구하면 그 혼란이 더 커져요. 그러면 남자는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부담을 줄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거리부터 둡니다. 이 단계에서 여자가 해야 할 일은 남자의 거리를 사랑의 부재로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더 있어요. 거리를 둔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이 관계를 계속할 마음이 있다면 남자도 최소한의 책임은 남겨야 해요. 그 체크는 뒤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해볼게요. 세 번째, 잘해주다 차가워지는 남자의 진짜 이유, 기대 부담 역전. 가장 사람 미치게 만드는 패턴이 있죠.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지는 경우. 이건 단순히 변덕이 아니라 심리 구조가 있어요. 연애 초반 남자는 획득 모드로 움직입니다. 잘해주고, 표현하고, 노력하고, 관계를 잡아야 하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 모드로 바뀌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언제냐면 여자의 기대가 올라가는데 남자의 자원이 따라가지 못할 때예요. 기대란 꼭 비싼 선물 같은 게 아니라 감정적 기대일 수도 있고 안정감 기대일 수도 있고 관계정의 기대일 수도 있어요. 남자는 그 기대를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 차가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마주하는 순간
책임을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 내가 이 관계를 더 진지하게 가져가야 하나? 내가 지금 자유를 잃는 느낌이 드나? 이 질문들이 남자 안에서 커질 때 남자는 따뜻함보다 방어를 택합니다. 그래서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잘해주다 차가워짐의 핵심은 종종 사랑이 줄어서가 아니라 부담이 커져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거예요. 너 왜 변했어로 들어가는 것. 그 말은 남자에게 평가로 들려요. 평가받는 순간 남자는 더 방어하고 더 차가워집니다. 해결은 변했어가 아니라 지금 우리 관계에서 부담이 커진 지점이 뭐였을까를 찾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 남자의 머릿속 내부 회의, 말없이 끝내는 판단 과정. 1편에서 말했던 남자가 연락을 줄이기 전에 이미 끝낸 회의 기억하죠? 3편도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남자는 차가워지기 전에 혼자 내부 회의를 돌립니다. 회의 주제는 대개 이런 겁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편안한가? 의무가 되고 있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원하는 수준을 내가 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숨이 막히는가? 그리고 남자는 이 회의를 여자에게 공유하지 않고 혼자 끝냅니다. 왜냐하면 공유하는 순간 그건 대화가 아니라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결정을 요구받는 상황을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부 회의가 길어질수록 남자는 말이 줄고 반응이 줄고 태도가 식습니다. 여자는 왜 말을 안 해? 라고 느끼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말하면 더 커질 것 같아가 됩니다. 이때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내부 회의를 강제로 열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뭐야? 나 사랑해? 왜 이렇게 변했어? 같은 질문은 내부 회의를 공개하라는 말이고 그 순간 남자는 압박을 느끼고 방어를 강화할 수 있어요. 대신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식은 관찰 플러스 요청 구조예요. 요즘 말투가 차가워져서 내가 조금 불안해. 오늘은 그냥 10분만 얘기할 수 있어? 이건 결론을 요구하지 않고 대화의 문만 여는 방식이라 상대가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5번째, 회피형은 왜 차가워질수록 더 정중해지는가? 여자들이 많이 속는 포인트가 있어요. 남자가 차가워졌는데 예의는 있어요.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선 넘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헷갈립니다. 그래도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가? 근데 회피형은 차가워질수록 정중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을 씁니다. 친밀함은 위험하니까 예의로 방어벽을 만들어요. 회피형은 감정 대화가 깊어질수록 불편해하고 불편해질수록 관계를 관리 가능한 거리로 되돌리려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정중한데 내용은 얕아지고 만남은 유지하는데 밀도는 빠지고 좋아 란 말은 하는데 삶에는 안 들어옵니다. 이게 회피형 차가움의 전형적 패턴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말이 아니라 포함입니다. 나를 그의 삶에 포함시키려는 방향이 있느냐. 정중함은 그 자체로 사랑의 증거가 아니고 때로는 회피의 기술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6번째, 여자의 반응이 남자를 더 차갑게 만드는 구조. 남자가 차가워지면 여자는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행동으로 나갈 때예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반응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신문. 왜 그래? 뭐 했어? 누구랑 있었어? 둘째, 비교. 예전엔 안 그랬잖아. 셋째, 테스트. 나도 연락 안 할 거야. 이 3가지는 남자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지금 평가받고 있다. 나는 지금 통제받고 있다. 나는 지금 결론을 내야 한다. 이 느낌이 올라오는 순간 남자는 더 차갑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움은 종종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부담 회피이기 때문이에요. 부담이 커질수록 남자는 더 멀어지려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신문이 아니라 구조화된 표현이에요. 사실 관찰 플러스 감정 짧게 플러스 요청 가능한 것.
요즘 말투가 차가워져서 내가 조금 불안해. 바쁜 건 이해하는데 오늘은 통화 5분만 가능할까? 이건 남자를 범인 취급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살릴 가능성을 높입니다. 7번째, 차가움 대 무관심, 구분 못하면 관계를 망친다. 이제 제일 현실적인 파트로 가야 해요. 차가움과 무관심은 다릅니다. 차가움은 고민 중일 수 있어요. 무관심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차가운 남자는 반응이 줄지만 관계의 틀은 완전히 깨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한의 약속은 지키고 선은 넘지 않고 관계가 완전히 끊기지는 않아요. 반대로 무관심한 남자는 관계 자체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사라지고 질문이 사라지고 관심이 사라지고 미안함도 사라집니다. 여자들이 제일 위험한 건 차가움을 무관심으로 단정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반대로 더 위험한 건 무관심을 차가움으로 착각하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말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최소한의 책임이 남아있으면 차가움일 가능성이 있고 책임이 꺼졌으면 무관심일 가능성이 커요. 8번째,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차가움의 신호 5가지. 여기서 구독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걸 정확히 해줄게요. 그래서 이 남자 마음 남아있어? 없어?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차가움의 신호는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만나자는 흐름을 완전히 끊지 않는다. 둘째, 약속을 무너뜨려도 대체안을 낸다. 셋째, 당신의 감정에 최소 반응은 한다. 넷째,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는다. 다섯째, 선을 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 신호들이 있다면 차가움은 사랑의 종료가 아니라 관계 조정 단계일 수 있어요. 이때 여자가 해야 할 일은 더 붙잡는 게 아니라 관계의 부담 지점을 줄이면서 대화를 열어가는 겁니다. 9번째, 이미 마음이 떠난 차가움의 신호 5가지. 반대로 이미 마음이 떠난 신호도 분명해요. 첫째, 연락과 만남이 동시에 줄어든다. 둘째, 당신이 힘들다고 말해도 귀찮아한다. 셋째, 미안함이 사라진다. 넷째, 미래 얘기를 전면 회피한다. 다섯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다. 여기서 핵심은 차갑다가 아니라 관계 기능을 하나씩 꺼버린다예요. 대화 기능, 만남 기능, 배려 기능, 책임 기능이 꺼져 있으면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정리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여자가 더 노력하면 바뀔까? 바뀌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여자가 더 소모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혼자 유지할 수 없거든요. 10번째, 기다릴지 정리할지 판단하는 현실 프레임, 존중, 책임, 미래. 이제 마지막 프레임입니다. 1편에서 존중, 책임, 미래를 썼죠. 3편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차가움이 있어도 존중이 남아있는가? 말투가 무례하지 않은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도 당연시하지 않는가? 2번째, 책임이 남아있는가?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관계를 최소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는가? 3번째, 미래가 완전히 사라졌는가? 미래라는 단어만 나오면 도망만 치는가? 관계를 정의하려는 시도를 거부하는가? 이 3가지가 동시에 꺼져 있다면 차가움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관계는 이미 기울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차가움이 있어도 존중과 책임이 남아있고 미래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면 그 관계는 조정으로 살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붙잡는 게 아니라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게 필요해요. 연락 빈도보다 만남의 질, 감정 확인보다 문제 해결 방식, 통제보다 안정감, 이 방향으로요. 3편 마무리. 오늘 영상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남자의 차가움은 사랑의 종료가 아니라 관계 부담의 신호인 경우가 많다. 여자는 차가움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남자는 차가움을 부담 조절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도 덧붙이고 싶어요. 남자가 차가워졌을 때 그 심리를 이해하는 건 남자를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해독입니다. 상대의 패턴을 이해하면 내가 나를 덜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남자가 결혼 생각이 있을 때 보이는 신호를 말이 아니라 행동의 디테일로 해독해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